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네, 아나운서 권자윤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좀 반등해주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을 품었는데 장중에 또 중동 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네, CPI보다는 이 중동 리스크가 이 코스닥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물류 관련주, 해운 관련주들은 오늘 급등세 이어갔고요.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강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시장 안에서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시면 전화번호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샵 2034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전문가분들과 함께 친절하고 또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폴리오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고민이신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세 분의 전문가가 아주 냉철하게 판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도 꼼꼼하게 시장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텐데요. 금요일의 주상전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이 시장이 하락하는 만큼 어떤 이슈를 봐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강호진 전문가, 예병훈 대표, 그리고 손여로 팀장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부터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들어 코스피가 첫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듯 보입니다. 코스피가 1년 8개월 만에 최장기간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8거래일 연속입니다. 이제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인데 일단 예병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다음 주에는 좀 기술적으로라도 코스피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락이라고 해서 깊은 하락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찔끔 내려오는 하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약간의 그 불안 심리가 작용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 불안 심리를 이제 결국은 이제 1월 우리가 이제 1월 효과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 심리가 잠재워질 수 있는 요인들은 지금 세계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미증시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또 트리클 다운 현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뭐 세계적으로 지금 CS 이런 세계적인 박람회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미래 시장 그리고 새로 펼쳐지는 시장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의 어떤 지금 조금 얕은 찔끔 내려온 하락은 결국 뭘로 봐야 되느냐 하면 1월 초에 불안 심리가 약간 반영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뭐 전운이라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군데서 전운이 감도는 뭐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증시를 조금 하락으로 만든 요인이 아니겠느냐. 일단 불안하니까 빼놓고 보자. 이런 심리가 작용해놓고, 뭐 제일 나쁜 거는 사실 기관하고 외국인의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시장의 하락세를 좀 불러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크게 수급적으로 변화의 흐름이 일어난 부분은 아니고, 결국은 단기적인 수급적 꼬임,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불안 심리의 작용, 이렇게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새해 들어서 좀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 좀 작년 연말에 강하게 반등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해 전운이 계속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전쟁이 발발하고 있죠. 이 물류비가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해운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흥하해운이 상한가를 지키면서 마감했고 대한해운도 두 자릿수 강세를 보였는데 과연 이러한 종목들 지금이라도 잡아봐야 될지 세 분의 팻말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 과연 지금 잡아야 될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긍정 세 분, 올긍정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해운주가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좀 테마성으로 봐야 될지 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해운주는 어떻게 전략을 좀 짜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이슈가 되기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슈가 이제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전쟁을 오늘 시작했어요. 오늘 시작했는데 내일 돼갖고 그만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감정의 대립이나 이익의 대립입니다. 그 감정이나 이익의 대립이 하루아침에 사그라들거나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지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전쟁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 감정의 이입이나 감정의 이익이나 감정의 대립이나 이익에 대한 대립이 계속 지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물류비 상승에 대한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여러 가지 물가 변수를 가져올 거예요. CPI나 이런 변수들을 가져올 건데 그 과정에서 해운주의 어떤 이제 영업적 이익은 굉장히 늘어나겠죠. 사실 근데 해운주도 위험하긴 매 마찬가지예요. 위험하긴 매 마찬가지. 진짜 큰 전쟁이 발발하면 똑같이 위험해집니다. 뭐가 올라가서 좋고 뭐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전쟁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인데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분명히 호재거리는 되고, 그것이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어제 했는데 오늘 화해자는 없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단기적이고 좀 단중기적 모멘텀은 생긴 거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멘텀이 좀 생기면서 이제는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오늘 후티 반군에 대한 내용이 계속 좀 전해지면서 관련주들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해운주뿐만 아니라 뭐 더 나아가서 곡물, 방산주, 석유주까지 모두 강세를 보였죠. 뭐 흥구석유, 빅텍, 미래생명자원 등이 강세였는데 강호진 전문가님은 좀 어떤 섹터, 좀 어떤 쪽을 좀 보십니까? 네, 일단 가장 대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이 해운주를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멘텀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봤을 때 처음에는 아주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지만 그 이후로 장기화가 되면서 서서히 힘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게다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상승을 계속 이끌어주었던 뭐 AI나 반도체, 2차 전지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수급이 이동할 곳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해운주라든지 아니면 그 남아있는 수급들, 왜냐면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뭐 대한해운이나 KSS 해운 이런 쪽으로 다시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게 또 이제 뭐 곡물주, 뭐 미래생명자원과 같은 종목들로 옮겨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유가나 곡물주들은 그 이후에 정말 수급이 갈 곳이 없다라고 좀 보여질 때 유입이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흥구석유라든지 뭐 이런 유가 관련주들을 보게 되더라도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좀 단기적인 매매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접근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면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확률 싸움인 거죠. 이게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베팅을 하는 건데, 이렇게 좀 위험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없으시면 충분히 기다렸다가 이런 이슈들이 좀 지나가고 수급이 다시 뭐 주도 테마나 주도 섹터로 돌아왔을 때 그때 진입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머징 마켓 국가의 어떤 개념은 좀 벗어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 다른 나라의 전쟁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아직도 이머징 마켓 국가의 어떤 이미지는 못 벗어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도 한 번씩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시청자분들은 더 의아하실 것 같고. 맞아요. 왜 다른 나라 전쟁이 이거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 질문이 너무 날카로워서 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뭐 국력이라든가 뭐 GDP 이런 것들 충분히 좀 이제 이머징 마켓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예. 어떤 이머징 마켓에 위배되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우리나라 투자분들 좀 성향 우리나라 투자분들은 제가 뭐 우리나라 투자분들 막 욕하고 싶지 않지만 확실히 좀 공격적이시고 변동성을 좋아하시고 이때 우리가 이머징 마켓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안정성이나 변동성 완화 규정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 투자 신고제가 폐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국인 자금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이머징 마켓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저는 이머징 마켓에 있는 게 저 오히려 저한테는 이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가치 투자보다는 좀 이슈에 따른 좀 단기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투자분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우리나라가 이런 자격 조건에 있을 때는 이머징 마켓에 있을 리가 없는데 이머징 마켓에 있다라고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같이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머징 마켓에 있음으로써 그다음에 투자자 신고제를 통해서 이 종목을 누가 사는지 명확히 알면서 좀 안전하게 단기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이머징 마켓을 벗어나기 전까지 언젠가 벗어나겠지만 벗어나기 전까지 그 변동성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MSCI 지수로 딱 편입이 되면 이머징으로 확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한테 또 네, MSCI 벗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패시브 자금 그렇죠. 들어온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매매 성향이 조금 빠른 매매를 좋아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진입이 되겠지만 제가 이 시장에 있는 한해 조금 지연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또 화목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토론 잘 들어봤고요. 저희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로봇주 보도록 할게요. 네, 대기업의 날개단 로봇주입니다. 삼성전자의 M&A 발언에 이어서 LG전자도 로봇 사업에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뉴로메카 그리고 로보스타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 과연 로봇주 지금 투자해야 될 타이밍인지 세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 그리고 전문가님은 부정을 들어주셨네요. 일단은 그러면 예 대표님의 긍정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로봇주가 다시 좀 전반적으로 시세를 내줄 수 있을까요? 로봇은 이제 저변 확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늘 신문에서도 CES에서 이제 변기가 나왔어요. 변기가 나왔는데 이 변기가 뭐였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의 생리학적 그걸 해소하고 나면 이 변기가 바이탈 여러 가지 생체학적 이런 신호들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변기에 앉았던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변기 독이라고 하죠. 그 제일 유명했던 게 아메리칸 스탠다드라고 여성분들의 본업이었는데. 그런 변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로봇이 결합된. 이게 모든 게 합종 연행되어져 가는데 거기서 로봇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LG조차도 대규모의 로봇 회사를 M&A 하겠다는 의지를 딱 보였어요. 근데 이게 로봇이 지금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로봇이 곧 단기 고점이다. 여기서 중장기 봤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는 절대 그건 답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는 로봇은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조정시는 계속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2차 전지 한참 배터리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동차 적어도 2대 중에 1대 꼴은 전기차가 보여야 배터리 산업에 확실한 정체기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과연 로봇이 그렇게 많이 보이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신문을 봐보세요. 퍼스널 로봇부터 시작해서 요리하는 로봇, 모든 것이 로봇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신문을 보다 보면 사람 어디 갔어? 사람 왜 안 보여? 오직 사람을 위한 포휴먼 이 로봇들이 많이 등장하겠죠. 그러다 보면 주변에 계속 보이는 게 로봇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CES에서 나온 것도
이제 그 배송 로봇도 있었는데 그 배송 로봇은 계단도 오를 수 있고 굴곡진 길도 다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바퀴를 조금 특화시킨 로봇이 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과연 여기서 딱 끝! 로봇 여기서 딱 끝이야! 더 이상 성장 없어! 이렇게 가겠냐는 얘기죠.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런 점 참고하시면 로봇은 조금 중장기로 보되 조정 들어왔다 기회라고 보시고 분할 매수하신 전략이 맞다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시장이 부진했던 만큼 전략을 자세하게 짜봤습니다. 해운주, 로봇주 등 전문가분들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시간 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권재현 아나운서와 지금 만나보시죠. 네, 정규장은 부진하게 마감했지만 시간의 거래는 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5가지 살펴볼게요. 홍해 물류 대란 속에 오늘 해운주들이 급등세 보여줬었죠. 부산부터 유럽 간의 해상 운임이 200% 넘게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정부는 긴급 회의까지 열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물류 관련 기업들 여전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지스, 동방을 비롯해서 KCTC, 태웅로지스까지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오늘 14% 급등한 데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동반에서 올랐던 유가 관련주들은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석유와 흥구석유 시간의 하락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또 대만 선거로 인한 미중 갈등으로 히토류 관련주들도 오늘 강했었는데 유니온 같은 종목들은 시외에서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만의 총통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또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독립 친미냐 아니면 친중이냐에 따라서 글로벌 분위기도 또 확연하게 바뀔 것 같아요. 예병근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만 선거일이 내일인데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친미 쪽이 약간은 앞서가고 있죠, 사실. 그러다 보니 친미 쪽이 앞서가다 보면 중국이 지금 날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중국이 날을 탁 세우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들 우리가 지금 조금 기분이 좀 나쁠라 그래. 이러면서 이제 중국이 지금 공격 태세에 약간 그냥 겁만 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 이제 친미 쪽이 약간 앞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빙이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해보고 있고 그런데 자, 이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상 위험한 투자죠. 우리가 안전한 투자, 위험한 투자가 있다. 안투 위투가 있다면 이 내일 결과치에 따라서 뭔가 확 바뀔 수 있다. 이건 위투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투자는 아니에요. 안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저는 도박이라고 생각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친미가 되든 친중이 되든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중 갈등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왜 중국이 대만에 저렇게 집착을 할까? 왜 미국이 대만에 저렇게 집착할까? 왜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이게 뭐냐면 바로 TSMC 때문이에요. 결국 미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든 이렇게 휘어잡게 되면 반도체 굴기가 어려워져요. 미국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도 대만을 갖다가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점이죠. 그러면 어찌됐든 이 친중이 됐든 친미가 됐든 미중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그들은 미국은 중국을 세계 2위의 국가로 인정하기 싫은 거고 중국은 양대 국가 이제 G2야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지금 중이에요. 그 갈등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한쪽은 반도체, 한쪽은 히토류 이거 갖고 계속 지금 이제 무기화 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결국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좋을 것이다와 결국은 히토류 관련주도 좋을 것이다라는 궁극적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 그들이 여기서 친중이 됐든 친미가 됐든 친중이 되면 내일 화해, 친미가 되면 내일 화해 이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은 뻔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을 조금 길게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누가 되든 뭔 상관 있습니까? 우리가 수익 보면 그만이지. 그죠? 예,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만의 선거 결과 주말 동안 뉴스플로우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시장 초반까지 해운과 물류 그리고 유가 관련주의 수급 변동성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5가지 짚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종목 고민 해결하러 얼른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 있으시면 저희한테 지금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20-4919번 그리고 문자번호 샵 2034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또 저희 포트 상담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들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친절하고 냉철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오늘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LG전자 96,500원에 30%요.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예, 어제 오늘 들어갔어요. 아, 어제요. 예,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그러면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한 의견부터 바로 빠르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LG전자는 또 중립이 나왔고 나머지 두 분은 긍정 들어주셨습니다. 예병근 대표님께 긍정 의견을 들어볼게요. 지금 LG전자가 CES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고 또 오늘도 로봇 투자 관련 소식이 나왔는데 LG전자 자체는 지금 주가가 좀 못 가고 있네요. 이제 못 가고 있는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LG전자 이렇게 좋은데 왜 못 가요? 라고 그러니까요. 물어보신다면, 이제, 사실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 많이 딜레이 됐던 게 있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자동차 전장 사업. 그러니까 애플카의 지금 출시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는 게 LG전자 주가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못 가. 아직은 못 가. 애플카 나와야 갈 수 있어. 지금 요 얘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LG전자뿐만이 아니고 LG이노텍 전장사업 쪽에 지금 심혈을 기울인 이 두 기업이 더더욱이 못 가고 있다는 거. 이것은 바로 애플카의 영향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머니, 지금 전화 들고 계시죠? 예, 예. 오늘 혹시 신문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안 보셨어요? LG전자에서 만든 차는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못 봤습니까? 예, 이게 차가 어떠냐면, 자율주행차의 컨셉인데, 핸들이 이렇게 수납 공간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예. 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 스티어링 휠이 없어요. 전문 용어로 하면. 이게 없어. 그리고 막 운전자가 뒤로 돌아 앉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지금, 센세이션한, 에볼루션한 그런 차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자기가 직접 운전하겠다고 생각하면 핸들이 수납 공간에서 이래 나옵니다. 이게 스티어링 휠이. 그러면서 거의 다 LG 디스플레이로 거의 전면은 거의 도배가 돼 있어요. 근데 애플카의 모양이 이러하게 나오지 않겠냐는 시장의 해석이 하나 나왔고, 그다음 두 번째 해석이 뭐였느냐 하면, 야, 스마트폰도 포기한 회사가, 스마트폰도 못 만드는 회사가 무슨 자동차야? 이런 반응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LG전자의 새로운 피, 우리 LG전자가 달라졌어요. 그 젊은 회장님이 스마트폰 사업을 못한 게 아니고요. 과감히 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스마트폰 사업보다는 전장 사업으로 완전 이제 키를 집중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장 사업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차가 늦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실적하고 바로 연관되어진다는 느낌은 안 나시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올해는 예, 이 반드시 애플카도 나오고
LG전자의 이러한 전장 사업에 쏟아 부었던 돈들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가 저는 올해가 원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기다리면 되긴 그럼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문을 봐보세요. 그러면 야 지금 LG전자 막 투자하고 싶어져요. 예. 제가 그랬어요. 오늘 신문 보면서 야 LG전자 막 투자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로봇도 M&A 되고 이러면 당분간 돈이 좀 나가겠죠. 하지만 그게 결국은 이게 저점을 줄 때마다 모아가야 되는 회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우리 예 대표님의 꼼꼼한 상담 우리 시청자분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의 전화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롯데 웰푸드요. 아, 매수가랑 비중은요? 15만 원에 20%요. 15만 원이면 1년 넘게 들고 계신 걸까요? 예, 오래오래 돼서 한 2, 3년 됐을 거예요. 아, 네. 그럼 고민되시는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이실까요? 예. 음. 저 이제 배당 받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네. 한 15만 원 끝까지 가는 이제 좀 매도 좀 하려는데 시점이 좀 언제쯤 갈지 해서 진짜 궁금해요. 아, 네. 매도도 고민되고 언제쯤 갈 수 있을지도 고민이시라고 합니다. 그럼 세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롯데 웰푸드는 시청자분께서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중립 두 분, 그리고 긍정 한 분입니다. 그럼 예 대표님께 중립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예. 뭐 최근에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음식료주가 그래도 잘 올라와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롯데 웰푸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K푸드 열풍이 대단하죠, 예. 사실. 근데 이제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는 반면에 이제 식음료 이쪽이 조금 약간 갸우뚱은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중립을 든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전고점대 영역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 부분에 도달하니까 주가가 좀 찌글찌글하죠. 이유는 이게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격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라고 불리는 그 부담 구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이 가격대에서 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그 부정적인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K푸드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바람을 타고 이 롯데 웰푸드의 대표적인 그 제품 있잖아요. 빼빼로 먹고 그 빼빼로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빼빼로와 그다음에 이제 마가레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 K푸드의 열풍을 타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베트남, 인도 이런 쪽에 이 롯데 웰푸드가 빙과류 시장을 진출을 했어요. 그 더운 나라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상당한 매출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 둘을 혼합해 봤을 때 약간의 이제 중립 쪽에서 의견이 어느 쪽으로 싹 기우느냐면 약간 긍정적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15만 원 이상은 반드시 오는데 그것도 뭐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어찌되었든 이 회사의 실적이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세계적으로 지금 먹거리 문화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터져 나오죠. 칭따오 오줌 사태부터 시작해서 계속 먹는 쪽에서 문제가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가격도 괜찮고 정말 이제 양질의 그리고 건강 그러니까 웰푸드 이런 웰빙푸드 이런 쪽으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게 어디냐? 바로 K푸드예요. 그래서 그 열풍은 좀 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삼양식품 농심 이런 것들 보면 거기에 따라서 롯데 웰푸드도 같이 동반 상승의 개념은 조금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라면 입장 바꿔놓고 들고 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이 15만 원 뚫으면요. 사실 15만 원을 딱 뚫으면 그다음에 별로 저항대가 없어요. 가격 저항이 크게 안 보이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게 15만 원 뚫었는데 본전 났어. 야, 드디어 본전 났어. 이래가 팔면 너무 아까워질 것 같아요. 왜? 그다음 저항대로 보이는 18만 원까지는 그냥 뚫고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냥 조금만 더 길게 들고 가신다면.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15만 원이 내 매수가 근처인데 거기 올라왔다. 칼을 갈고 언제든지 이제 차익 실현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아니고 이걸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해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분 좀 오래 들고 계셨는데 꼭 매수가까지 오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웰푸드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코너로는 포트폴리오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돌아왔을지 권재현 아나운서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또 많은 분들이 주식 포트폴리오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0515번님의 사연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니까요. 바이오 종목을 굉장히 또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셀트리온 22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일양약품도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이 25%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농기계 업종이 비중이 30%나 됩니다. 대동 17,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맥스트,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이렇게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럼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10%에 매수가는 22만 원이신데요. 셀트리온의 합병 전차가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셀트리온은 강호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될까요? 아니면 뭐 조금 더 추가 매수하는 방안이 좋을까요? 사실 셀트리온 새해 들어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정 시 추가 매수 관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일양약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굉장히 높고 오래전부터 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병근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기사를 보면 조금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은데 비중이 굉장히 또 많으신 것 같거든요.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실폭도 되게 크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매도 의견을 드리기도 지금 매도 의견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매도를 해서 뭐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데 그 교체 매매를 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또 일양약품이 지금 뭐 저점대는 맞으니까 여기서 한번 급등이 나와버리면 물론 본인의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급등이 나와버리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더욱 심해져요. 그러다 보면 주식이 막 꼴도 보기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 보유 의견은 드렸습니다. 근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양약품이요. 누구나 들어도 아는 제약회사예요. 누구나 딱 들어도 딱 아는 제약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딱 뜬 거는 딱 그때밖에 없었어요. 언제? 코로나 시대 때. 그때 잠깐 뜨고 그 이후는 계속 뭐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안 좋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스테디셀러 제품이 있긴 있어요. 일양약품의 대표적인 제품들이 있긴 있죠. 특히 뭐 위염, 위궤양과 관련된 제품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것도 개발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약을 개발한 지가 오래된 딱 그거 하나 들고 지금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R&D 비용이 크게 쓰지 않습니다. 어떤 기대감을 둬야 될까요? 어떤 막 확실한 기대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개발한 뭐 항암제가 와, 진짜 끝났어. 야, 대단한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없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가는 계속 실망 매물과 저점인데 하는 이제 반대적으로 저점인데라고 들어온 쪽과 그리고 저점이라고 들어봤는데 뭐 여전히 별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실망 매물과 이러면서 주가는 자꾸 바닥을 향해 갑니다. 망할 회사는 아니에요. 왜? 스테디셀러가 있으니까. 배당도 줘요. 괜찮습니다. 근데 주가가 급등할 만한 사유가 없다 뿐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되느냐? 코로나 같은 시대가 가면 더 와야 돼요. 그래야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구간에서 손절이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고
저는 비중 축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보유 의견은 드렸는데 제가 입장 바꿔놨으면 저는 비중 축소를 할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보고 있는 순간 계속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회사가 그렇게 큰 모멘텀은 없어요. 급등할 만한 사유가 없다니. 그죠? 그렇다는 것은 차라리 잘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약 바이오 업황이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초고령 사회로 갔으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걱정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뺐었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양약품은 비중을 조금 축소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맥스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21,000원인데 오늘 종가가 9,060원입니다. 비중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손여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요즘에 뭐 애플의 비전 프로가 2월 중으로 출시된다고 해서 AR, VR 관련주들 잘 가고 있는데 이 매수가까지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손절가는 제가 8,500원을 설정을 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2,000원, 2차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잡고 일단 지금은 매매 관점으로 보다가 비전 프로가 정말 불티나게 팔리면 다시 한 번 더 상담 남겨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맥스트 손절가 목표 주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냉철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또는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세 분의 전문가 분들이 여러분들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